이 시간에는 나사의 강도, 여러분들 교재 77쪽인가요? 예, 77쪽. 볼트의 강도와 치수 해서 축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경우입니다. 예, 세 가지의 경우가 나오죠. 책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축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경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축 방향으로 하중을 받으면서 동시에 뭡니까? 비틀림을 받는 경우.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가 축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그죠? 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축과 직각 방향으로 전단 하중이죠. 예, 전단 하중을 받는 경우. 그때의 그 볼트의 그 치수를 한번 결정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요. 축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나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볼트의 종류에서 I 볼트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I 볼트죠. 예. 그래서 얘는 어떤 경우에 주로 쓰이나요? 무거운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 그때 주로 쓰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여기에 지금 볼트가, 예.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이 위에 부분은 여기에 이렇게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예. 이 상태에서 여기에 어떤 후크 같은 게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여기에 이런 어떤 W라고 하는 이런 물체가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 거죠. 들어 올리는 거예요. 예,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잡아당기는 거죠. 예.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나사축은요. 인장력을 받죠. 잡아당기는 인장력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W가 과도하게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볼트가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I 볼트에 가할 수 있는 어떤 최대 하중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중에 대해서 견딜 수 있도록 이 볼트의 지름을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볼트가 파괴가 된다면 어디에서 파괴가 될까요? 어디에서? 예? 여기 골지름에서 파괴가 될 거예요. 왜요? 바깥지름보다 골지름이 더 작으니까. 거기가 취약하잖아요. 예, 거기서 파괴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바깥지름을 D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이 골지름을 D1이라고 놓겠습니다. D1이라고 놓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골지름 D1에서 얘가 파괴가 되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한번 응력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발생되는 응력을 시그마라고 한다면 시그마는 뭡니까? 응력 면적분의 힘이죠. 이때 면적은 뭐가 되나요? 바로 이 골지름에서의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분의 파이 D1의 제곱이 됩니다. 예, 4분의 파이 D1의 제곱. 분의 뭐예요? 이 볼트에 지금 가해지는 하중. W죠. W 이렇게 됩니다. 예, 정리하면은 이 식은 어떻게 되나요? 파이 D1의 제곱분의 4W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요. 자, 이게 뭐예요 지금요? 발생되는 응력이에요. 자, 근데 이 발생되는 응력인데 우리가 허용 응력을 공부했어요. 예, 허용 응력은 뭡니까? 설계의 기준이 되는 응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볼트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그 허용 응력은 뭐냐? 바로 이 발생되는 사용 응력보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 응력을 우리가 기호 시그마 A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예, 발생되는 이 응력은 이 허용 응력보다 항상 작거나 최소한 같아야 된다. 예,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그마 A는 파이 D1의 제곱분의 4W. 이 시그마 A는 뭐예요? 이 볼트의 재질 또는 안전 계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죠. 자, 그러면은 시그마 A는 파이 D1의 제곱분의 4W. 이 식으로부터 D1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D1의 제곱. 예, D1의 제곱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D1의 제곱은요. 예, 파이 시그마 A분의 4W. 예, 이렇게 정리가 되죠. 예.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D1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D1은 어떻게 되나요? 예, 양쪽에 2분의 1승씩 해줘야죠. 예, 다시 여기 루트를 씌우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D1은 루트 파이 시그마 A분의
파이 시그마 A분의 4W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예. 이렇게 해서 뭘 구했어요? 예. 이 볼트의 골지름 D1을 구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D1 값을 구해서 이 값을 가지고 이제 KS 규격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KS 규격집에 들어가시면은 예, 미터 볼트가 됐던 아니면은 뭐예요? 인치 예, 볼트가 됐던 예, 거기에 골지름이 예, 이 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그 바깥지름 그 나사를 찾아서 예,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골지름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아예 여기에서 이 골지름 값을 활용을 해서 바깥지름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예. 예. 미터 나사의 경우에 있어서 바깥지름이 5mm보다 큰 경우, 예. 우리가 미터 나사 하면은 M으로 기호를 표시하죠. 그래서 M5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M5보다 더 큰 나사, 의 경우에는 그 골지름하고 바깥지름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면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D1 골지름이죠. 예, D1은 바깥지름의 약 0.8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보다 약간 크거나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예, 바깥지름이 5mm보다 더 큰 나사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D1 대신에 0.8D를 여기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자 이겁니다. 자, 그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0.8D 이꼴 루트 파이 시그마 A분의 4W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죠. 예.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D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D 값만 남겨놓으면 D는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나누어져야 돼요. 그런데 근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루트 0.8의 제곱 곱하기 파이 시그마 A. 파이 시그마 A분의 4W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예,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 파이는 3.14죠? 예, 그래서 0.8의 제곱 곱하기 파이 분의 4 이거를 계산기를 누르면 뭐 1.99999 얼마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일단 안전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 그거보다 조금 더 큰 2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예, 그래서 D는 루트 시그마 A분의 2W 예, 이렇게 해서 바깥지름을 구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좀 암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국가기술 자격 시험이나 또는 뭐 입사 시험, 무슨 뭐 공무원 시험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나오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볼트가 축 방향으로 이렇게 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이 식에 의해서 바깥지름을 구하거나 또는 이 식에 의해서 골지름을 구해서 규격표를 활용해 가지고 바깥지름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볼트가 축 방향과 비틀림 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경우입니다. 예, 축 방향으로도 하중을 받고요. 동시에 비틀림 모멘트를 같이 받는다는 거죠. 예.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우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떤 물체를 볼트로 체결을 할 때 그 볼트를 우리가 뭐예요? 스패너를 사용하죠. 예. 그래서 스패너로 해가지고 볼트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체결이 되면서 볼트 축 방향으로 인장 하중을 받고 동시에 비틀림을 동시에 받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에 타이어에 펑크가 났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 자동차를 들어 올려야 돼요. 예. 이때 우리가 뭘 사용해요? 나사잭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죠. 예. 나사잭 어떤 원리입니까? 예. 여기에 이렇게 베이스가 있으면은 이 베이스에 나사축이 이렇게 예. 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사축이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나사축이에요. 예. 나사축이고요. 얘는 이제 여기에 앞나사로 해서 이렇게 이제 체결이 돼 있고, 얘가 이제 돌리면은 내려가고 풀면은 올라가고, 이런 원리죠. 예, 여기에 이제 어떤 렌치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렌치가. 예, 이렇게 해서 손으로 잡고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이 위에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자동차가 여기에 이렇게, 예, 올라가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얘를 돌리면은 이제 이 나사축이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반대로 돌리면 또 내려가고요. 예, 자, 그럼 이때에 이 나사축은 이 W라고 하는 이런 축 방향의 하중을 받는 거와 동시에 여기에서 앞나사하고 얘가 지금 결합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사산과 산 사이의 그 마찰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얘가요. 잘 안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안 돌아가려고 하고 여기서는 돌리고, 예, 그러니까 얘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축이 비틀림을 받게 됩니다.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볼트가, 예, 이 나사축이 축 방향에 하중하고 그다음에 비틀림 모멘트를 이제 동시에 받는 경우죠. 이럴 때는 그러면 나사축 지름 D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거는 방금 우리가 전에 했던 축 방향으로만 그 하중을 받는 경우 그 식을 활용합니다. 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D는 루트 시그마 A분의 2W 이렇게 식이 됐잖아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W 값, 네, 이게 지금 더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W 값을요,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요, W 플러스, 예, 여기 지금 가해주는 하중이에요. 거기다 플러스 3분의 1배의 W가 더 작용하는 걸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4W가 작용하는 걸로. 네. 3분의 4W가 작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름을 설계합니다. 네,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 D는 루트 시그마 A분의 2 곱하기 뭐예요? 3분의 4W 이렇게 되잖아요, 식이. 그렇죠? 예,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풀 수 있죠? 예, 어떻게 됩니까? D는 루트 3 곱하기 시그마 A. 분모로 가죠. 3 시그마 A분의 2 곱하기 4. 8이죠. 8W. 네. 식이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나사가 축 방향의 하중과 그 다음에 비틀림 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예, 그때는 나사축 지름은 바깥지름이에요. 바깥지름은 바로 이 식으로부터 구한다. 그래서 여기 축 방향으로만 하중을 받을 때 이 식하고 이 비틀림을 동시에 받을 때 이 식하고 이 두 식을 우리 학생들이 꼭 좀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축 방향과 나사의 축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경우입니다. 네, 축 방향과 축과 직각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예,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재료가 이렇게 있어요. 예, 재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 두 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하는데 이제 볼트로 이거를 갖다가 결합을 할 거예요. 예, 볼트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볼트로 체결을 합니다. 이렇게 볼트로 체결을 해요. 예, 이렇게 볼트 머리가 있을 거고, 예, 이렇게 이제 나사축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너트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체결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너트를 이제 조여주게 되면은 이 두 물체가 서로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여기에 나사부가 지금 요 아래쪽에는 나사부가 나져 있고 위에는 지금 나사부가 없어요. 예, 이런 볼트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머 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왜 이런 볼트를 사용하냐 하면은요, 이 상태에서 하중이 이렇게 지금 작용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요. 이렇게 하중이 작용되는 경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사의 이 축 방향하고 직각 방향으로 지금 하중이 작용이 돼요. 그럼 이 볼트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여기에서 전단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단 파괴가 됩니다. 근데 이 전단 파괴가 되는 이 부분에 나사부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예, 골지름이 취약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더 많은 하중을 받질 못해요. 그리고 나사산 때문에 여기 이 제품에 손상이 가해지겠죠. 예, 그래서 이 전단되는 부분은 그냥 평행하게, 예, 나사가 없이, 예, 그렇게 만들고 그 이하부터 나사를 만듭니다. 자, 이때 이 나사가 없는 부분의 지름하고 나사부의 지름은 서로 같아요. 예, D로서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 전단되는 여기를 기준해 가지고 한번 지름 D를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무슨 능력이 발생이 돼요?
전달 능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전달 능력 어떻게 구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면적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는 타우 이꼴 뭐예요? 면적 4분의 파이 d 제곱. 그렇죠? 예, 분의 뭐예요? 여기 가해지는 전단 하중 W 이렇게 됩니다. 예,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파이 d 제곱분의 4W 이렇게 되죠. 역시 여기에서 이 전달 능력은 사용을 하면서 발생된 능력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역시 사용 능력은 어떻습니까? 허용 전달 능력보다 작거나 최소한 같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가져야 되죠. 예. 이 허용 전달 능력보다 이 발생되는 예.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응력은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에서 타우 A 이꼴 파이 D 제곱분의 4W. 예, 여기에서 이제 D를 계산해내는 거죠. 쉽죠?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D 제곱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면 D 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D 제곱은 파이 타우 A분의 4W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예,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D예요. D는 어떻게 해요? 제곱이니까 여기에 루트가 들어가죠? 예, 루트 파이 타우 A분의 4W. 네. 이렇게 해서 볼트 지름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전단 하중을 받을 때 그때의 그 볼트의 지름은 바로 이 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나사에 강도해서 볼트의 강도와 지수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볼트 지름을 설계를 했습니다. 축 방향으로만 하중을 받는 경우, 인장이 됐든 압축이 됐든. 그 다음에 축 방향으로 하중을 받으면서 동시에 비틀림을 받는 경우.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이런 전단 하중을 받는 경우. 그때 그 볼트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에 의해서 구하는 그런 값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식을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좀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